와, 누가 돈을 줘서 여행도 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여행 작가들은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그때 울었어요. 어. 낮술을 먹으면서 순댓국 먹으면서 이거 왜 사람들이 모든 게 충족되면 뭘 하고 싶냐 이러면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맞아요. 와, 여행 다니면서 그게 누가 돈을 줘서 여행도 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여행 작가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행 작가로 진짜 오랜 시간을 살아오셨고 네. 근데 여기 이제 딱 시작하자마자 네. 아, 내가 이제 진짜 여행 작가구나라고 네. 뭉클하게 스스로 깨닫는 장면이 있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계기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실제로 그때 울었어요. 어. 그러니까 아마 그 임실에 있는 전통시장하는 순댓국집이었는데 어디 곰 한 마리가 와가지고 소주 혼자 이렇게 낮술을 먹으면서 순댓국 먹으면서 이거 본 분이라고 하면 야, 전면 미친놈이 저거가지고 쟤는 무슨 사연 이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눈물이 났고 음. 부끄럽다고 한 이유는 정말 100% 진심이고 저 같은 여행 작가나 여행 기자들은 다 알 거예요. 저희의 여행은 다 그러니까 초청 여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청이나 어디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뭐 프랑스 관광청, 영국 관광청, 뭐 캐나다 관광청에서 자기 나라를 홍보하고 싶으니까 한국 시장에 네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저널리즘 쪽으로 그럼 저 같은 저널리스트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뭐 항공권, 묵는 호텔, 일정도 다 촘촘히 준비가 되니까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여지가 없어요. 제가 나름대로 취재할 수 있는. 왜냐면 일정이 엄청 빡빡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돈을 들여서 우리를 초대하는데 허투루 그냥 돌려보내겠어요? 아주 끝까지 다 빨아먹고 녹초가 네. 될 때까지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주마간산식으로 보니까 깊이 있는 취재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뭐 여행의 본질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쁜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초청받아 간 거니까 그렇죠. 거기다 대고 네. 어떻게 돌을 던질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중에 또 나 안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좋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동안에 20년 넘는 세월에 아쉬움이 너무 많았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해요. 야, 그럼 네 돈 주고 다니면 될 거 아니야. 안 돼요. 돈이 어디 있어요. 돈 너무 많이 들어요. 매덕에 들어가잖아요. 저 어디 그게 돈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성의 의미였고 근데 몇 년 전부터 이런 할머니들과 어떤 식당들을 만나면서 정말 현장과 밀착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살아있구나. 그리고 내가 재주가 없지만 그래도 귀는 닫혀 있지 않아서 잘 듣는구나. 그리고 옛날부터 물어보는 건 잘 물어봤었어요. 거침없이. 상대가 좀 기분 나쁘지 않게. 그래서 그런 게 맞물리면서 희열을 느끼게 되고 이제 깨달음을 받게 된 거죠. 아, 이런 걸 해야겠구나. 그리고 점점 미시적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되게 공감 가요. 그런 따뜻한 그런 이야기들이 녹아 있어서 또 막 뭉클하게 봤던 것 같고요. 네. 처음에 그런 계기가 됐던 어떤 식당 같은 게 있을까요, 작가님께? 뭐 특별한 어떤 하나의 식당이 떠오르는 건 아닌데 뭐 이거는 이번 책엔 없고 이제 식당 골라준 남자에 썼던 책인데 제가 이제 금천교 시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경복궁역 근처에 있는 모르시잖아요. 제가 한국갤럽에서 18년 일을 해서 그 바로 앞에서 일했습니다. 맞아요. 거기 직접 있어요. 다 가봤어요, 그걸로. 저기. 거의 맞아요. 모르는 데는 없으실 거예요. 그러시네. 말씀하셨을 때. 저는 몰라요. 네. 금천교 그 식당? 소장님은 금천교 시장? 시장이 경복궁 2번 출구, 1번 출구 쪽에 있는 이제 전통시장인데 아, 근데 지금은 사실은 시장의 기능은 거의 없어요. 단지 식당들만 들어서 있는데 네네네네. 저보다 훨씬 오래전에 아마 교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딘지 오래전에부터 다니셨죠? 네. 언제쯤이죠? 제가 2002년도부터 다녔었죠. 저도 오래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때는 저는 잘 몰랐던 시절이긴 합니다만 제가 한참 즐겨 다닐 때만 해도 그 시장은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 7, 8년, 5, 6년 전부터 서촌이 막 서촌이 뜨면서 뜨면서 그렇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역효과 그러니까 그 뜨면서 젠트리피케이션 생겨서 네. 원래 있던 식당들 다 떠나가고 근데 이제 거기 그 털보네 감자탕이라는 감자탕집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집 단골이었는데 그 집을 일주일에 막 4번 5번씩 가면서 차츰 그 어머니의 이제 일상을 알게 되고 감자탕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알게 되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맛집체가 얼마나 많고 맛집 프로그램은 좀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난 이제 그만해야겠구나.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에게 설명하거나 책을 쓰거나 라디오 출연해서 식당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털보내 감자탕 이모에게 들은 저희의 일상을 들려주는 게 훨씬 좋겠구나. 그게 어떤 계기라면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맛도 잘 몰라요. 저는 맛에 좀 재수없게 이야기하면 관용성이 되게 넓어서 입에 들어가면 다 맛있어요. 제가 제 아밀레아제랑 좀 섞이면 다 맛있어요. 저는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쪽집게처럼 이게 뭐고 뭘 이게 그거에 대해서 맛을 설명하고 재료에 뭐 이거는 뭐 하는 사람 많잖아요. 백종원도 있고 뭐 박찬일도 있고 뭐 한광에 이런 분 많죠. 황교익 이런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경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야기로 가자 그런 게 있었죠. 진짜 이야기꾼이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하세요? 그래도 어떤 재료가 있었고 이야기들을 다 기록을 해두시나요? 기록을 하고요. 이 아이폰 메모장에다 해요. 아. 녹취는 안 해요. 사람들이 그건 놀라더라고요. 녹취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세세하게 쓰냐고.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기억력이 되게 좋아요. 제가 2000년 4월 7일에 저를 배신한 여자친구의 그때 뒷모습, 쾌독스러운 표정, 그때 배신의 과정들, 네? 새로운 남자친구 제가 찾아갔. 이거는 너무 잘 기억하고 그게 한 파트고요. 네. 한 파트. 할머니 식당은 그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애정이 있는 건 확실히 뇌 주름이 넓어지나 봐요. 그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 너무 기억이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즉석즉석 메모도 하고요. 네. 녹취는 왜 안 하냐면 그냥 제 기분인데 뭐 취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기분이 얹잖아요. 제가 스스로. 그래서 네. 그건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메모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또 여러 번 간 집들도 있고 그런 집들은 좀 더 수월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 차리기도 하고 근데 웃긴 건 막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런 와중에도 그런 것도 기억이 잘 나요. 그 술 할머니들의 취한 상태에서도 그 다음 날에도 와. 그건 좀 희한하죠. 음. 다른 거는 경력이 뭐 엉망인 부분도 너무 많고 근데 그거는 좀 확실히 애정의 힘이 좀 큰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생각보다는 살집이 별로 없으세요. 제가 이게 요즘에 그런 네. 얘기 많이 들어요. 좀 살이 빠져 보인다고. 근데 그거는 제가 술을 거의 끊었어요. 그래서 붓기가 좀 빠진 거고 술을 왜 끊었냐? 이러다가 진짜 객사 길바닥에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네. 약간 좀 줄였어요. 한 달에 거의 매일 먹었거든요 예전에는 술을. 근데 지금은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로 확 줄여가지고 붓기가 좀 빠진 상태고 몸무게는 보통 제가 93kg 600g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나가세요? 나가요. 전혀 이거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이따 한번 저희 둘이 있을 때 제가 배를 한번 까드릴게요. 그럼 제가 소장님 배 못지 않아요. 단호하게 거절한다고. 전 제 표 보는 것만 해도 힘들어. 제 배는 안 보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그 조견표라는 게 있잖아요. 키와 몸무게 그렇죠, 상관관계를. 그렇죠. 네. 저는 거기에 확연한 고도비만이고요. 고도비만. 고도비만 중에서도 초고도비만에 가까운 고도비만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는. 키가 어떻게 되세요? 75예요. 70. 저랑 똑같은데 키도. 그죠. 그래서 심각해요 사실은. 음. 그래서 확신하건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제가 없겠습니까?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당뇨라서 뭘 이렇게 먹어도 살이 빠져 보이는 건가? 병원에 좀 가볼게요. 제가 병원 좀 가볼게요. 되게 건강해 보이시고. 네네. 네. 근데 또 네. 유튜브 보면은 진짜 많이 드시거든요. 네. 그래서 먹어요. 그 식당 할머니께서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과식한다고 갖고 가라고. 근데 과식한다고. 그걸 또 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되게 감동이었어요. 저는 그 식당 가면은 그 음. 할머니나 그런 네. 주인장님에게 사랑받는 비법은 뭔가요? 간단해요. 괜히 단골도 아니면서 약간 네. 사랑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식당 주인분들한테. 괜히 그냥 특별 대접 받고 싶고. 그쵸. 진짜 간단해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네.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더 근본적인 건 그분들의 기색, 안색, 컨디션 이런 걸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할머니 식당이라고 하면 무조건 푸근할 것이다. 그리고 그냥 처음 왔는데 어디서
와가지고 뭐 블로그를 보든 뭘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자마자 할머니니까 되게 편하게 막 해도 된다라는 그 선입견이 있어요. 할머니 여기 뭐 좀 줘봐요. 뭐 아니면 말도 되게 좀 짧게도 하고 뭐 이거 되잖아요. 뭐 좀 더 줘요. 뭐 이렇게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할머니들은요. 할머니 나름대로의 우주 철학관이 있고 예민한 부분도 있고 그 할머니들이라고 해서 컨디션은 고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외할머니만 생각해서 그래요. 본인의 외할머님은 언제 가도 늘 따뜻하게 반겨주겠죠. 맞아요. 뭐 손주를 오자마자 뭐 내동댕이 칠 일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식당을 운영하는 경영자이기도 하고 전문 셰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컨디션과 기색을 잘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 좋아 보시면 그냥 국으로 입 닥치고 그냥 이렇게 호로 짭짭 맛있게 드시면 되고 뭔가 어머님이 와서 말도 좀 걸어주고 좀 분위기가 유사해 보이고 다른 손님들과 이렇게 말 섞는 게 좀 부드러워 잘 보인다. 그러면 거기 이제 한 숟가락 얹어가지고 하시면 되고 또 더 좋은 거는 제가 잘 쓰는 수법이기도 한데요. 요즘은 정말 어느 동네를 가도 맛있는 빵집들이 다 있어요. 진짜로. 없는 동네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상비약처럼 좀 들고 다니세요. 그럼 그런 거를 할머니식당 가서 좀 드리세요. 왜냐면 할머니들이 너무 식당 일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 동네 식당 빵집도 잘 못 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빵이 텁텁하다 그러셔가지고 난 밀가루 싫어해서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 이제 빵 잘 안 먹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 하면서 먹어요. 그럼 되게 쩝쩝하게 막 드시는 거예요. 그런 게 또 이제 어떤 대화의 징검다리가 또 될 수도 있죠. 네. 진짜 프로시다. 그런 건 그렇게 너무 많네요, 진짜. 좋죠. 야. 그래서 항상 보면 영상에서 이렇게 빵을 항상 들고 다니시죠. 맞아요, 맞아요. 꽈배기 선물하시고. 같은 거. 맞아요. 그 가방이 빵 가방이셨구나. 맞아요.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아. 동네 얼마 안 되지만 동네 네. 빵집 매상도 좀 올려드리고 네. 또 어머니에게 작은 기쁨도 안겨드리니까 그건 참 제가 생각해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진심이겠죠. 진심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네. 원래 한식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럼요. 저는 근데 정말 가리는 건 없어요. 음. 우리 담당 에디터가 좋아하는 중동 음식도 되게 좋아하고 병아리 콩을 이렇게 해서 만든 후무스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제가 프렌치를 되게 좋아해요. 그 여행 작가로서 출장을 일본을 빼면 제일 많이 가본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프랑스가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사람들 제가 와인 애워가고 프렌치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면 뭐 코를 풀고 웃어요 막. 실제 사실이거든요. 근데 코를 풀고 있는 건 어떻게 보는 겁니까? 너무 웃기니까 콧물이 나온다는 너무 나오는 거 있죠. 너무 재밌어.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제가 네. 20년 넘게 여행 작가라면 너무 많이 먹어왔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제가 양식을 안 먹는 줄 아는데 네, 되게 많이 먹고요. 출장 가면 다 양식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론 할머니 식당 중에도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특성상 이제 한식을 다루신 분들이 훨씬 많아서 이런 한식 위주로 된 거고 한식 너무 좋죠.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에서 느끼는 거겠지만 확실히 한식은 조리법이 너무 다양하고 끝이 없고 이게 중식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욕먹을 발언이겠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 음식 진짜 뭐 너무 재료도 다양하고 조리법이 끝이 없고 세상 모든 요리의 결정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중국에서 상 느끼는 건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느끼겠죠. 잘 변별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 다 튀기거나 볶거나 굴소스거나 기름 왕창 두르거나 뭐 이런 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제가 그 중국 민가를 가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한식은 그 변주의 과정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다양하고 그리고 제가 할머니 식당을 드나들면서 좀 좋은 건 아까 뭐 부산에서 이제 경상도에서 흔히 드시는 콩잎 이제 장아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향토색 짙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할머니가 오랫동안 그냥 자기 집안에서 해먹던 방식 이런 거를 이제 엿보거나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너무 아름답죠. 그건 어디서 프랜차이즈에서는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는 네. 너무 좋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예전에 박막내 할머니께서 이렇게 굉장히 시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잖아요. 네네. 식당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분이 이렇게 비빔국수 해주고 간장국수 맞아요. 뭐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와 이런 건 정말 지켜져야 되고 아름다운 거구나 너무 맞아요. 느껴지고 너무 맛있어 보이고 맞아요.
떡볶이 하시면서 식용유를 한 숟가락 넣으시더라고요. 그렇지, 맞아요. 그럼 이렇게 기름이랑 기름 물이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엄청 이렇게 빛나더라고요. 영롱하게. 네. 아니, 거기 뭐야 통인시장 종로구 서촌에 있는 거기가 맞아요. 기름떡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식용유로 하는 맞아요. 거. 네. 네. 거기 좀 매콤하게 그죠? 네, 매콤한 거 있고 맞아요. 하얀 것도 있고 하얀 두 것도 가지 종류 있고. 있습니다. 네. 맛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네. 되게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침 참았어요. 아까. 네. 그러면 이제 음. 작가님께 이런 네. 질문을 아마 누구나 다 떠올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음. 그런 집들을 도대체 작가님은 어떻게 찾으세요? 음.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이거에 네. 대한 답변을 네. 2부에 듣기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야, 시간이 정말 한 시간이 갔어요. 아, 저희 그래요? 지금 먹는 얘기하는데 지금 거의 네. 1시간 가량 가고 근데 지금 있습니다. 이 책에 저는 지금 삼합집도 여쭤봐야 되고요. 네, 지금 네. 물어볼 때 많아 지금. 알겠습니다. 가보고 싶은 네. 데랑 뭐 얘기 여러분 나누면 끝도 없을 고맙습니다. 것 그 같아요. 집도 네. 되게 인상 깊었고. 네. 아 그리고 또 드리머의 아내 한혜정 씨께서 또 이건 좀 물어봐 달라라고 한 질문들이 있어요. 네. 뭡니까? 네, 네. 사심을 담아 2부에서 네. 여쭙기로 그리고 하겠습니다. 떡볶이 얘기도 더 해야 됐어. 네. 스테이 튠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시 후 네. 저희는 2부 잠시가 아니죠. 수요일 날 들어오는 건가요? 네, 네네. 수요일 날 돌아옵니다. 들어오겠습니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감사합니다. 스테이 튠이래.